유리식 봅시다. 유리식은 두 다항식 A, B로 B분의 A꼴로 나타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 부르고요. B가 만약에 상수가 된다면 상수분의 A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유리식의 성질은 분모분자의 같은 식을 곱해도 되고 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일단 뒤에 문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앞에 거 보면 분모가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이거 분자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거든요. 근데 뒤에 수는 둘을 통분해 주게 되면 둘을 통분하면 플러스 갖다 놓고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갖다 써주면 대각선으로 곱해지니까 얘가 이쪽에 곱해지겠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가운데 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정도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통분을 해주면 분모가 x 마이너스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분자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에다가 이 뒤를 연산해줘야죠. 마이너스 가로 열고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x제곱 두 개 지워줬고 연산하면 플러스 7x네요. 7x 써주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정도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연산을 해주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분자 쪽은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죠. 플러스 8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2로 묶어내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분모분자 이 둘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x-2분의 2다 라고 간단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요, 분모분자를 모두 인수분해 해주면 같은 인수가 다 지워지게 될 거고, 3번은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역수를 x 플러스 z분의 x에 플러스 y 갖다 놓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두고 분모분자의 지울 거를 가볍게 지워내면 문제는 바로 연산이 가능할 겁니다. 끝까지 연산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갖고 오시고요. 얘도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항등식의 상황인데 분모를 통분해주면 되겠죠. 분모 통분해주면 x-1, x-2분의 a의 x-2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x-1이 되겠죠. 이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1,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위에가 3x라고 써 있습니다. 분모가 x-1, x-2로 같기 때문에 분자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등식의 상황이 a의 x-2 더하기 b의 x-1이 3x다라는 항등식 상황이 되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요. 항등식이라는 게 수치 대입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수를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꼴 0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2를 대입했다고 치면 b는 이꼴 2 대입하면 6이 나오는 거고요. 얘가 이꼴 0 되는 값 대입하면 x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물론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인데요. 이거는 뒤에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 거고, 이거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이거는 둘을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옆으로 곱했을 때 차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자가 차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한번 나누기를 할 수 있게끔 식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은데,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1분에 위에 인수가 그대로 보이죠. x 플러스 1 써주고 마이너스 1 써주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분에 여기도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거 바로 보이죠. V자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앞에 거 나누면 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앞에 이렇게 나누면 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이래놓으면 x 둘이 지워지니까 이 둘을 연산하는 건 굉장히 연산이 쉬워졌죠. 그래서 그냥 놓고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내는 게 문제 풀기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대로 통분해갖고 문제 풀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분의 2 쓰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1 플러스 2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눠주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나올 거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써주면 되고, 두 개 V자로 꺾어주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은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써주면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하고 앞에가 1이죠. 플러스 1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썼더니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이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둘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 결과를 구해주게 되면 x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전개해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통분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끝까지 가면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통분해가고, 뭐 예를 들면 x의 x 플러스 1분의 2배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쓰고 계산하고, 뒤에도 똑같이 통분해주고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부분분수는 공식이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상수 k가 있을 때 b 마이너스 a분의 상수 k 얹어 놓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뭐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두 개 통분해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얘를 우린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합니다. 부분분수 공식. 그런데 모든 문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도 있죠. 지금 보면 분모가 곱해져 있죠. 그럼 여기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줍니다. 그럼 2분의 근데 분자가 2네요. 곱하기 가로 열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뒤에 거 잡혀보면 2죠. 똑같이 2분의 2 갖다 쓰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해볼까요? 분모 두 개 빼주면 2니까 2분의 2 갖다 써주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거 앞에 거 빼주면 또 2죠. 플러스 2분의 2 갖다 쓰고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분모 분자가 다 1이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게 물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물려요. 이렇게 물려서 결국 남는 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통분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죠. 결과는 x에 x 플러스 8 갖다 쓰고, x 플러스 8에서 x를 빼는 거니까 분자는 8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2에서 1 빼면 1이라 1분의 1 쓰고 이렇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게 다 지워지면서 양끝값만 남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번분수라고 하죠. 분수 안에 분수식이 또 있을 때를 번분수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번분수 해결한다고 통분하고 문제 풀지 마시고 분모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식 있죠. 여기 이게 메인 분모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지워버리는 방법을 써서, 분모를 지우는 방법을 써서 뭔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1-x랑 1 플러스 x가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1-x 1-x 곱하기 1 플러스 x를 하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는 1 플러스 x가 남았을 거고 뒤에는 1-x가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가 남았을 거고 마이너스 1-x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위쪽은 x둘이 지어지니까 2가 돼야 되고 1-1 지어지니까 2x가 되겠죠. 연산해주면 x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걸 우리 번분수 연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분모에 분모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x를 없애는 연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x로 분모 분자 곱해주면 1-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1-x가 되겠죠. 두 개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 그러면 1-에 이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빼주게 되면 플러스 돌죠. 그래서 x분의 1-x가 되니까 이 값 계산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x분의 1하고 두 개 연산해서 이 플러스였죠. 이렇게 하면 x분의 1이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x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유리식 문제에서 우리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은 공식이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식의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 플러스 4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이건 0 잡아주면요 요 값 대신에 마이너스 4씩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통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b분의 a죠 여기가. 근데 그 뒤에 보면 b분의 c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이렇게 b분의 c가 있죠. 이 둘을 통분해주면 b분의 a 플러스 c가 되는 건데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이걸 한 쌍으로 엮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이 3개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유리 함수를 봅시다. 유리 함수는 y는 fx가 f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 함수라 부르고 특히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인 유리 함수를 다항함수라 부르죠. 그러니까 분모가 상수가 되는 경우를 우린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죠. 분모에 0 되는 수를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k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k가 음수가 되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이 직선은 두 개의 곡선이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릴 때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누어진다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평행이동을 하죠. 평행이동을 하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럼 이 pq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있죠. 이 값이 우린 점근선이라고 해요. 아까 앞쪽에 선생님 점근선 얘기를 안 했는데 평행이동을 하지 않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y축과 x축으로 그래프가 붙는 거죠. 점점 근접해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딱 붙지는 않고요. 점점 근접해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론선들을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이 되면 점근선도 당연히 같이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x는 p와 y는 q가 평행이동을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둘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분자에 있는 상수 k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유리함수는 얘네들이 통분이 돼서 1차분의 1차 꼴이 나오는 유리함수인데 선생님이 유리함수 푸는 방법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뒤에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일단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구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y는 3이라고 나왔죠. 정근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3이니까 3칸 정도 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수 k가 양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하고 이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x에 0 대입했을 때 7이니까 한 이 정도 올라가서 아까 여기가 y는 3이었죠. 7이니까 이 정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뭐 쉽게 그려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래프. 이 그래프는 1차분의 1차니까 1차분의 1차가 나왔을 때 유리함수는 맞거든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x 플러스 2분의 2배 묶어내고 x 플러스 2 쓰고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써서 V자로 2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쓰면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를 변형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한 방법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보세요. 정근선을 구할 때 분모가 0 되는 값 구하세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죠. 이건 뭐 금방 구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x 앞에 개수 있죠. 이 개수를 딱 따주면 그게 y쪽 정근선이 돼요. 그래서 y는 이꼴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을 두 개를 구했죠. x는 마이너스 2, y는 2라는 정근선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k 값은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해주면 돼요.
분모가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러니까 k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 쪽의 그래프가 되는 거라 이쪽으로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되고 이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x에서 0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에서 교점도 생기고, 그리고 분자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절편 정도 찍어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는 더 잘 그려낼 수 있죠. 웬만하면 절편 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도 이 그래프는 정근선의 방식 구하면 x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신 2 대입하면 k 값을 구했을 때 k 값은 2 대입했을 때 3 나오죠. 그러니까 k는 3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y는 x-2분의 3 갖다 쓰고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고 a의 값은 당연히 3이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해드렸던 방법을 이용하면 문제는 편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정근선 x는 1일 거고 y는 마이너스 2 써주면 되죠. 1 대입하면 2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x는 1이 정근선, y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 k가 2였으니까 양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은 x는 2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2니까 이런 점을 지나게 될 거고, x에신 0 대입한 마이너스 4라서 이런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란 얘기고요. 여기 x는 1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근데 1은 안 들어가죠.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란 요만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이 되는 거니까 값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y 값은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밑으로 계속 날아가니까 y는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1에서 2 사이라고 했는데 2를 또 대입해주면 되죠. 2 대입하면 0 나오죠. 아까 0이었죠. 그러니까 2 대입하면 0이니까, 근데 2보다 2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0이었으니까 y는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y로 만들어주고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치역을 구해주면 되죠. 이해가죠? 오케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 별표 쳐놓으시고, 유리함수는 두 가지 대칭성을 갖는데, 일단 첫 번째 점대칭이 나오거든요. 점대칭은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A, B라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두 번째 직선 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죠. 외워놔야 됩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점대칭을 구하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리고 직선 대칭을 구하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b, 5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모가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앞에 있는 개수 떼면 y는 a가 되니까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 a의 값은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가 두 직선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x는 1이 나오고 y는 2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y는 갖다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써준 다음에 얘를 전개만 하면 돼요. 위쪽을 전개하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갖다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식 구하기라고 합니다. 유리함수의 식 구하기도 유리함수를 여기 있는 거 A, B, C를 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리함수의 방정식을 풀어낸 다음에 통분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분모가 0 되는 값 뻔하죠.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1이겠네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y축 정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1분의 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두면 됩니다. 근데 얘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0 대입해서 마이너스 1 쓰면 마이너스 1은 b가 되겠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 됩니다. 물론 이쪽에는 상황을 보고 그래프를 잡아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알려드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가 아니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모든 교점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판별식은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 세는 거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분모가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1이죠. x는 1이죠. x는 1 체크해주고, 개수 따면 2니까 이렇게 2 체크해주고, 1 대입해주면 1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이쪽 그래프는 1 대입하면 2분의 1을 지나가고요. 0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이런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 kx 플러스 2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이 점근선이 y는 2였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교점이 생기죠.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차츰 줄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줄여가서 점근선에 완전히 같아졌을 때, 점근선이 정확하게 올라오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기울기를 음수 쪽으로 돌려주게 돼도 허공을 지르니까 교점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계속 생기지 않다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접하기 직전까지 교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범위 하나는 구한 게 k의 값이 0인 경우도 만나지 않고요. 0보다 작아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접했을 때 k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알파보다 클 때까지는 만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접하는 알파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1분의 2x-1을 쓰고 kx 플러스 2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옆으로 곱해주면 2x-1은 kx 플러스 2 x-1이 되고, 식을 전부 전개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kx의 제곱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이꼴 0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일이니까 플러스 4k가 될 거고, 얘가 이꼴 0 되는 값이 접하는 거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나올 거고, 0이 나올 거고, 그리고 k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k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뭐 접하는 경우, 이 경우는 아니니까 k가 분명히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4구나 해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서 결과 구해주면 됩니다. 항상 교점의 개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 세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100 한번 합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f의 10을 한번 구해볼게요. f의 10을 구해보면 10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10 대입하면 얼마냐면 9분의 11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f의 10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결국 이 뜻이거든. 두 번 합성해서 10을 대입한 결과랑 같은 건데, 그러면 9분의 10을 대입하면 9분의 11 마이너스 1분의 9분의 11 플러스 1이 되겠죠. 9를 분모 분자 곱해주면 되니까 분자는 20이 되고, 9를 곱해주면 2가 돼서 이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번을 합성했을 때는 9분의 11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을 합성하면, 이 두 번을 합성하면 다시 10이 나오니까 두 번을 합성해서 10을 대입하면 10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을 합성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홀수번 합성하면 9분의 11이고 짝수번 합성하면 10이 되는구나. 그럼 홀수번 합성했으니까 답은 9분의 11이구나 라고 써주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 가는 방법. 유리함수의 역함수는요, 밑에 있는 공식 증명이 다 돼 있는데,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유리함수를 분모 분자를 이렇게 1차식으로 정의 내렸을 때, 이 둘의 순서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돌려놓으면 역함수를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지금 y는 보시면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인데 얘를 갖다가 x랑 y 자리 바꾸고 y는 6으로 정리해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요거 둘의 순서를 바꾸세요. 위아래 위치를 바꿔주고 부호를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공식 증명하는 과정이야 뭐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공식을 외우는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저기 주어진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x 갖다 놓고 a를 밑으로 내려요.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요. 그리고 플러스 3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함수가 누구랑 같다고요? x-1분의 ax 플러스 3이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두 함수가 같으면 a는 이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1이다 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역함수가 하는 공식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좀 편하게 풀어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유리함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둘이 또 섞이면 힘들어지니까 유리함수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부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프가 나왔을 땐 그래프 많이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는 그래프를 별로 안 그려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꾸준히 연습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